이거는 제 입에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부분은 너무 잔인한 거고요. 없어질까요? 없어지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기 전에 이 얘기는 하려고 하고 왔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변수가 있었을 때 유대현 전력강화위원장님께서 선수 선발에 관련한 출처 이번 WBC 대표팀 30명 명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선수들 나이나 소속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WBC 대표팀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선수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주요 팀에 맞춰서 투입될 수 있는 각 포지션별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WBC 1차 라운드에 우리가 주요 상대할 수 있는 저만 일본을 포인트로 해서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에 그 구단 하나 구단 측에서 연락이 온 게 30일 오전입니다. 30일 오전에 불펜으로 첫 번째 들어가기로는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좀 어깨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날 불펜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는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뒤에 컨디션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알려진 대로 1일 날 22개 불펜을 들어간 거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영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까지는 그래도 첫 번째에 불펜 들어갈 때의 통증은 조금은 사라졌다. 또 이런 부분들이 불펜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오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4일 오전. 우리나라는 4일 오전에 다시 이제 불펜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캐치볼 할 때부터 조금 뭐 컨디션이 별로였고 불펜 들어가서 뭐 1구인가 2구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던지면서 이전보다 30일보다 통증이 조금 더 세게 왔다. 첫 번째보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하나 구단 측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스케줄을 하나 구단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스케줄을 잡을지는 이제 하나 구단 측에서 이제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떤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2월 15일 기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습 게임 잡혀 있는 기준으로 역으로 따졌을 때 한 일주일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일 겁니다. 아마 캐치볼부터 다시 뭐 여러 가지의 뭐 ITP 등등 뭐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어떤 과정을 생각했을 때 지금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의 모습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김하성, 송성문 선수들이 가장 합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뭐 인터뷰를 할 때 뭐 자주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단어가 또 변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죠. 그 뭐 앞으로도 뭐 시간이 그 안에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뭐 과정도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어떤 그런 속에서 한 부분만 생각한 게 아니라 플랜 A만 생각한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었을 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선수들로 내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현 선수가 주 유격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위티컴 선수가 뭐 유격수 포지션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뭐 게임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시즌 끝나기 전에 그 미국 출장을 가서 한국계 선수들 또 해외파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죠. 그때 위트컴 선수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위트컴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격수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에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대학교 때부터 유격수를 봐왔고 23년도에는 뭐 거의 유격수로 뛰었고요. 그 뒤에는 뭐 조금씩 유격수에 출전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충분히 유격수로 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습하는 과정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변수가 있었을 때 위트컴 선수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KBO 리그에서 가장 강한 스피드와 가장 뭐 안정된 투구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문동주 선수는 그래서 뭐 1라운드 안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 뭐 전략적인 어떤 그런 투수 기용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문동주 선수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최종 엔트리가 30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떤 선수의 교체가 있으면서의 최종 엔트리 30명이 아니라 지금 30명 자체가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의 다른 대체자라는 표현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30명 그 제출 기한 안에 저희들이 그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30명이라는 그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30명은 오늘 그 최종 엔트리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 전에는 항상 우리가 그 예비 엔트리로 있던 모든 선수는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열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다행히 문동주 선수는 강력한 후보에는 있었지만 본인의 컨디션 관계로 이번에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상황이고요. 전략적 부분은 나중에 경기를 통해서 우리 유주영 감독 의견대로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장 감독에서 나와가지고 23년부터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하면서 3년 동안 대표팀 생활을 좀 해왔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또는 부족했던 대표팀의 구성원을 봤을 때 우타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자완 불펜. 그다음에 시즌이 끝난 후에 열리는 대회는 사실은 선발 투수들이 어떤 피로감이 있었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발 투수들을 선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3년 동안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 안에서 우타는 또 다행스럽게 한국계 선수들이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빠져 있는 선수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김하성 선수까지도 분명히 우타 쪽에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좌우 밸런스, 어떤 자유 균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존스 선수와 위트건 선수는 저희들이 우선시 되면서 좀 리스트에 좀 위에 있었던 선수 중에 한 선수고요. 또 굉장히 그 선수들이 또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참가 의사를 표명을 했고, 특히 이제 어머니의 나라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팀에 뭐 오키나와서부터 합류를 하지 못하지만 팀에 합류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굉장히 대표팀 전체에 좋은 영향력으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투수 말씀을 드리면 뭐 오브라이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MLB에서도 뭐 가장 강력한 투구를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뭐 보직을 뭐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보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 투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무리 투수 이전에 아마 경기 후반 7회부터 9회 사이에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저희 가장 뭐 위기라고 위기 아니면 가장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에서도 오브라이언 선수를 투입을 시킬 이런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닝 선수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규정상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에 선발 투수의 유형이 2명 내지 3명이 필요한 경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더닝이라는 선수는 선발, 불펜, 뭐 65구 안에서 분명히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MLB 측에서 보내주는 시기와 어떤 선수 보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오키나와부터 저희들이 선발을 마치면서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의 등등 뭐를 호흡을 마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행정 절차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넘어가는 2월 28일 날 오사카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 특히 뭐 한국계 해외파 선수들이 7명이죠. 7명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시차 적응인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 바로 2일부터 이제 공식 연습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미국에서의 시범 경기를 통해서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어떤 계획에서는 오사카에 도착하는 일정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를 조금 빠르게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시차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야 8에 김한승 선수가 포함됐다면 내야 8에 외야 5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한승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내야 7, 외야 6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결정을 했고요.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 좀 공격력이 강하지만 수비가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뭐 지금 김정 선수를 말씀하시는 어떤 뉘앙스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내야가 8이었다면 아마 김도영 선수에 대한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활용 방법들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이판에서의 또 그 선수들의 컨디션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오키나와 전까지 또 소속팀에서 훈련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라인업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뭐 김하성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유격수는 아마 고정이 되어 있는 아마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하성 선수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가장 좋은 또 라인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더 활용폭은 좀 커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야의 뭐 지명타자와 수비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야의 지명타자와 수비수들, 이런 부분들의 상대의 투수들이나 상대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대타의 규형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야수 15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현빈 선수는 국내에서 컨택 능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자욱 선수는 한 방을 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두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투수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죠. 예. 뭐 그런 선발 투수 유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자주 드렸고, 그래서 선발 투수가 한 경기를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선발 투수의 유형이 한 경기 뭐 5회에서 6회까지는 게임을 이끌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누가 선발을 나간다, 누가 두 번째 투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선발 투수의 유형들이 경기 초반을 이끌어줘야 되는 어떤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안에서 뭐 팀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할 거고요. 그 전략적인 배치를 통해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참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3회, 4회, 5회 사실은 첫 경기, 첫 경기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WBC에서의 그 1라운드 탈락이라는 이런 좀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정상 봤을 때 첫 경기 3월 5일 경기가 이제 체코전이죠. 체코전이기 때문에 체코전도 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선수들한테 했습니다. 무조건 이기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이겨야 된다 라는 표현을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계획대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대로 6일날 하루 쉬고 7, 8, 9가 3일 연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투수 운영이 3월 5일 체코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생각했던 인원수들이 아마 체코전에 더 투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투수들의 피로도나 어떤 계획했던 대로 어떤 등판 일정이나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동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합니다. 그래서 3월 5일 첫 경기 체코전이지만 분명히 승리를 하면서 계획대로 이기면서 저희들이 7, 8, 9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체코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골라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 입에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부분은 너무 잔인한 거고요. 저희들의 어떤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첫 번째는 2라운드 진출이죠. 첫 번째는 2라운드 진출이 맞고요. 그 안에서 2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전략적으로 어떻게 게임을 내용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했고요. 지금도 앞으로 또 고민할 거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서 또 선수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만큼의 컨디션이라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컨디션이 조금씩은 또 이렇게 뭐 좀 뭐랄까요? 뭐 정상적으로 와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로 굉장히 많은 나이임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25년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또 요 대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 선수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경기가 있을 거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유현진, 노경은 선수는 나이에 관계없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 유현진 선수는 선발형 투수고 노경은 선수는 중간형 투수입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충분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운드를 끌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뽑았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네. 질문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 얘기는 하려고 하고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가장 뭐 최상의 최적의 30명을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비도 했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런 30명의 결과를 냈고요. 어떤 그 부분 안에서 대회에 있어서 가장 팬들이 원하시고 지금 모든 뭐 야구인뿐만 아니고 야구 팬뿐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이 좋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요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우 선수를 주장을 맡길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정우 선수 주장에 대한 배경은 일단 한국계 선수들과 MLB 해외파 선수들도 또 여러 명이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정우 선수가 뭐 현재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하고 9월달에 어떤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교감도 했었고 흔쾌히 주장을 맡겠다는 어떤 그런 교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주장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